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5월 6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관공서의 공휴일이라고 하죠. 이런 저희 흔히 말하는 빨간 날에는 유급휴일로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인데 일반적인 공휴일뿐만 아니라 그 공휴일의 대체 공휴일까지도 유급휴일로 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결국 관공서가 쉬는 날은 저 같은 사람도 쉬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일을 하다가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간단한 주제를 하나 생각해봤는데 이지선다를 한번 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노무사가 있고 말을 잘하는 노무사가 있습니다. 물론 각각의 노무사들끼리 다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지만,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지 각각 좀 풀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 시험이 글을 통해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글 잘 쓰는 노무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법률 직업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노무사는 숫자보다는 글자와 훨씬 친한 전문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업을 하다 보면 정말로 글 쓸 일이 많습니다. 당장 자문이라는 데일리 업무를 하다가도 간단한 내용들은 당연히 유선이나 카톡 이런 거로 하게 되지만, 간단한 내용만 물어보려고 노무사한테 돈을 주고 자문을 맡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가 의견서라는 개념으로 되게 많이 쓰게 됩니다. 매일 본문에 녹일 수 없는 부분들, 아니면은 그런 좀 공식적인 경우에 저희가 의견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게 되고, 그 의견서 작성하는 데만 사실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존 법인에 있을 때에는 책임을 분산을 시키려고 이제 노무법인이나 법무법인에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의견서를 각기 구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고, 그 기관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을 제가 레귤러하게는 2개,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어온 데까지 합치면 공공기관만 3군데를 제가 맡고 있었던 상황이어가지고 의견서량이 상당했어요. 아주 짧으면 메일로 대체를 했었을 거기 때문에 의견서가 아주 짧아봐야 그래도 한 4-5장 정도는 되고, 길면은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그런 의견서만 쓰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굳이 그런 오피셜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 자문의 신빙성 같은 것 때문에 이 의견서를 구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글솜씨라는 부분이 분명히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면 저희 사수들한테 배울 때도 그랬고, 그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에는 글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장황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못하는 편이기도 한데, 글 쓰시는 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글은 짧게 쓰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핵심을 간추려서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가 딱 나올 수 있는 글이 진짜 잘 쓰인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적 문서를 보면서 굉장히 답답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하고서 무슨 판례 나오고 나오고 근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마지막에 뭐뭐 합니다 라고 쓰는 양식들이 결국에는 공무원 스타일의 공문이라고 하면은, 사기업에서 이렇게 쓰면 혼나죠. 이거는 굳이 기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딱 봤을 때 이게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인데 라고 조인트 까이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전진 배치해 놓는 것들이 여러모로 당연히 권장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목화, 카테고라이징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인데 소제목을 좀 많이 다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제목을 문구형 명사들 집합체로 쓰는 게 아니라 문장형으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무사한테 의견서를 구하는 이유가 법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인데, 그 법적인 근거라는 걸 결국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냐면 의사결정권을 가진 위에 있는 임원들이나 대표님한테 보여주려고 인사 담당자가 이렇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하나하나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큰 글씨로 쓴 제목, 소제목들만 읽어도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대표님들이 그 정도는 읽으신단 말이에요. 진짜 어지간히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노무사의 덕목이기도 하고 쓸데없는 이런 행정력을 덜게 해주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의견서뿐만 아니라 이제 노무사들이 글을 정말 길게 쓰는 경우 중에 하나가 사건으로 만났을 때 이유서 답변서를 쓰는 일들이 됩니다. 이유서 답변서라는 명칭 자체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나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때 이 신청은 무슨 이유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신청을 제기합니다라는 그 근거가 되는 서류를 이유서라고 하고, 그 이유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에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신청인 쪽의 이유는 근거가 없다, 우리 말이 맞다라는 내용을 답변서라는 형식을 통해 가지고 받아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게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좀 서면을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특히 이유서 같은 경우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판단을 하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이제 객관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모아놓게 되는데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당 해고든 부당 징계든 부당 노동행위든 뭐 차별이든 다 결국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관계를 나열하는 데에만 굉장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 증거물 숫자까지 합치면은 100장 넘어가는 일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최대한 자세하게 쓰면서도 횡설수설하지 않게 쓰는 방법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훨씬 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인터뷰를 구두로 하는 것 자체는 선호하는 편인데 구두로 한 다음에는 꼭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오해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말을 엄청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약간 좀 불필요한 정보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섞이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을 글로 한번 더 정리해서 주면은 기사의 퀄리티에도 훨씬 더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말 잘하는 노무사도 당연히 이쪽 업계선 특히 굉장히 메리트를 많이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사적 조정이나 사적 중재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어쨌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뭐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걸 할 때 설득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글로 준비해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말로써 풀어내야 되고 중간에 서서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보는 사람으로서의 역량도 분명히 노무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잘하는 노무사의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이중전공으로 이제 영어 통번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언어 쪽 이제 전공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을 때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듣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는 딕션이 첫 번째가 있고 꼭 영어만 외국어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한국어라고 해도 어휘를 얼마나 적절하게 쓰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언어적 재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여성분들이 많고 실제로 뭐 통역사가 되는 성별 비율만 봐도 여성분들이 압도적인 거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통계가 아닐까 싶어요. 노무사도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좀 남초 직업이었지만 요즘은 사실 여성분들이 훨씬 더 합격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강점을 갖냐라고 하면은 저도 지금 오늘 밖에 나오기 전까지는 5월 중순쯤에 있는 노동법 강의 때문에 강의안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고 있었는데 사실 강의는 컨텐츠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들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드물어요. 물론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무사들이 무슨 학자들 컨퍼런스 여는 것처럼 강의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 중에서 노동법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인사 담당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게 되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강의하는 건 컨텐츠 자체가 사실 당연히 어렵지도 않고 어려워서도 안 되는 일들인데 뻔한 내용들을 얼마나 딜리버리를 잘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강의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조금 우위에 서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순발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성별을 떠나서 순발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고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받았을 때 뭐 맞는 답을 바로 나오게 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틀리지 않은 말을 얼마나 빨리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좀 재능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실력이 늘어나면은 임기응변력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신 분이 노무사에 진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나름의 강점을 확실하게 가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스스로를 글을 좀 더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글도 뭐 그렇게 대단한 명필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는 정리가 된 상황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임기응변력이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상황에 적절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 떠올리는 거는 좀 잘하는 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달변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말이 또 특히 흥분하면 좀 빨라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발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좀 스트레스를 받느니 글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내는 게 뭐 선호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노무사들 중에 이제 스피치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으시더라고요.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직업들이 좀 이런 커뮤니케이션 학원 같은 걸 되게 많이 다니는 추세인 것 같은데 배워서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좀 발성 학원을 좀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가 이렇게 목이 잘 쉬고 좀 잘 잠기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뭐 좋게 말하면 좀 허스키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탁한 편이라서 말을 조금
수업만 많이 해도 이렇게 목이 좀 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어쨌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약하고만 알고 있어도 개선을 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컨텐츠를 조금 진행을 해봤습니다. 4월, 5월 이렇게 막 지나다 보니까 연초보다는 확실히 좀 일이 많이 몰려서 유튜브를 매번 찍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처럼 막 짧게라도 시덥지 않은 주제라고 해도 그래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올리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볼 테니까 앞으로도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이든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면은 혼자 얘기할 수 있는 건 혼자 얘기하고 가급적이면 최소한 노무사님을 포함한 다른 노무사님들 모셔서라도 한번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